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지털 3D 렌더링.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 10주 동안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가르칠 임기섭이라고 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3575고요. 제 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나 혹은 카톡,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전공은 제품 디자인이지만 지금까지 15년 동안 3D Max를 가지고서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기계제도라던가 3D CAD, 퓨전 360, 라이노, 3D Max 등등등 3D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애니메이션 쪽하고 제품 디자인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 예전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관련돼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이 3ds Max예요. 3ds Ma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배우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3D Max.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면 3ds Max가 처음 나온 거는 한 98년도? 3ds Max 3.0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3D 스튜디오 Max였어요. 이걸 줄여서 3ds Max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나왔을 땐 3ds Max였고 혹은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3ds Max.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썼냐면 오토데스크는 항상 이렇게 3ds 이거는 대문자, 이거는 소문자 이렇게 쓰거나 혹은 3D Max 이렇게 대문자로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소문자, 여기는 대문자, 여기는 소문자 이렇게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시는데 혹시 이렇게 쓰여 있거나 이렇게 쓰여 있으면 무조건 이 영상이나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책이 이렇게 돼 있다. 혹은 유튜브를 봤더니만 3D Max인데 S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는 조금 신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원래 명칭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원래 명칭은 오토데스크 3ds Max입니다. 항상 3ds Max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3D Max를 배우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3D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델링. 자, 그래픽 쪽에서 쓰이는 3D 모델링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그래픽 쪽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쉬 혹은 폴링 라는 방법, 그 다음에 패치
라는 방법, 그 다음에 넙스 라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메쉬라는 단어는 기본 단위가 삼각형이에요. 폴리는 기본 단위가 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얘는 실제로 보면은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3D Max가 처음 나왔을 때, 3D 그래픽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메쉬 형태로 모델링 했어요. 메쉬와 폴리가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왜냐하면 메쉬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폴리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방향성.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쿼드 베이스 폴리건,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의 폴리 모델링이 발전하면서부터는 모델링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메쉬보다는 폴리라는 이 모델링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쿼드 베이스 폴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쉽게 생각하면은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학. 철학으로 모델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탁 놓고서, 철학을 딱 놓고서 주물럭주물럭 뭐 이렇게 빚어가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유기적이고 되게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촬영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모델링은 이 폴리 모델링, 그래서 쿼드 베이스 폴리건, 사각형 형태의 폴리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천 쪼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 패치가 천이거든요. 옷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르거나 꼬매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패치 모델링의 아이콘을 보게 되면 다 꼬매는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패치가 각광을 받다가 폴리가 발전하면서 패치는 되게 이제 사양새가 됐어요. 이 부드러운 형태를 만드는 데는 천이 좋죠. 그러니까 곰돌이 인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천이라는 건 여기를 이렇게 흔들면 이쪽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패치는 지금에 와서는 잘 안 쓰고 어디서 쓰냐면 3D CAD의 서페이스 모델링에서 쓰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치 모델링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넙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들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넙스 커브를 써요. 이 넙스 커브를 쓰기 때문에 넙스라고 해서 선의 역사, 곡선의 역사,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넙스 서페이스를 만들고 이 넙스 서페이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넙스 모델링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제품 쪽에서 많이 씁니다. 제품.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가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 수 있고 면들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들 수 있다면은 제품 모델링에서 쓰기가 편하거든요. 선이 확실할 때, 그 다음에 이 넙스 커브를 쓰면은 정확한 치수 개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넙스라는 모델링 방법은 제품 디자인에서는 필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넙스 모델링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아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항상 라이노를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쓸까요? 왜 많이 쓰냐면 프로그램의 가격이 틀려요.
똑같이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넙스 서페이스를 만들고 솔리드 입체를 만드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20만원 정도 합니다. 커머셜 버전. 근데 알리아스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라이노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배우는 3D Max가 있는데 3D Max 얘는 어떤 회사냐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 겁니다. 그렇죠? 오토데스크라는 3D Ma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뭐가 있냐면 마야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야.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맥스가 좋아요? 마야가 좋아요? 둘 다 오토데스크 건데. 뭐 학원에 가면은 마야가 좋아 라는 학원도 있고 아니야 맥스가 좋아 라는 학원도 있어요. 그거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마야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마야가 좋다고 할 거고 3D Max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3D Max가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가격 면에서는 3D Max가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는 맥스와 마야의 가격 차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되게 컸는데 지금은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또 알아야지 우리가 맥스를 왜 배우는지를 좀 알겠죠. 그렇죠? 자, 맥스는 플랫폼 중에서 윈도우에만 돌립니다. 윈도우. 다른 플랫폼에서는 안 돌아요. 마야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iOS가 됐든 상관없이 3D 그래픽이 돌아가요. 마야 프로그램이.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선생님 저는 맥을 쓰는데요. 뭐 애플 관련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3D Max가 안 깔릴 겁니다. 절대 안 깔려요. 그럼 마야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는 마야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컴퓨터는 무조건 IBM PC, 즉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지만 이 맥스를 사용해서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PS라는 단어가 나와요. FPS. 학생들한테 FPS가 뭐냐? 그러면 First Person Shooting Game,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뭐 서든 어택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디자인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 즉 무슨 얘기냐면 초당 몇 프레임을 쓸 거냐라는 게 FPS라는 영상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당 NTFC 방식을 쓰기 때문에 초당 거의 30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29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30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장의 영상이 지나면 우리가 그 잔상에 의해서 1초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영상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최소로 하자면은 뭐 12프레임, 뭐 17프레임 쓰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옛날 건담 같은 게 17프레임을 썼고요. 월트 디즈니 쪽 영화 같은 경우는 50에서 60프레임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 옛날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것들을 보면은 되게 거칠어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되게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거 영화를 보거나 이건 대부분 초당 30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1분? 1분이 되면은 160. 1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1분만 하더라도 1800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장을 뽑아내는데 렌더링으로 뽑아내는데 이게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합시다.
1시간짜리를 1초만 하더라도 30시간이 걸릴 거고 1분만 하더라도 1800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많이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컴퓨터에다가 한 번에 걸어요. 그러면 한 장이 나올 때 여러 장이 한 번에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렌더팜이라고 합니다. 렌더팜. 이 렌더팜에서 렌더링 농장이에요. 서버 컴퓨터들이 쫙 있어서 한 번에 딱 걸면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서버가 있고 리눅스 서버가 있는데 리눅스 서버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렌더팜을 쓰는데 리눅스가 편하기 때문에 리눅스를 지원할 수 있는, 리눅스에 깔릴 수 있는 마야 프로그램이 쓰이는 거죠. 그렇다고 윈도우 서버가 뭐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윈도우 서버, 그러니까 3D Max로만 영화를 만든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심영래 감독의 디워 이런 것들은 3D Max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마다 3D Max를 쓰는 데가 있고 마야를 쓰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요새는 이게 호환도 잘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일단은 리눅스 서버를 써겠다 라고 하면 마야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렌더맨이라는 게 있어요. 렌더맨이라고 해가지고 렌더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만든 거냐면 픽사라는 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픽사에서 어떤 기술을 쓰겠다, 내가 픽사에서 어떤 그 능력을 배우겠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렌더맨을 깔아야 되는데, 근데 렌더맨은 마야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렌더판과 렌더맨 때문에 마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냐면 뭐 CG라던가 뭐 CF라던가 이런 식으로 렌더맨, 렌더팜을 쓰겠다 라고 할 때 마야를 쓰는 거죠. 근데 오토데스크에서는 2016년도에 뭐를 인수했냐면 아놀드라는 걸 인수했어요. 아놀드 렌더러를 인수했습니다. 이 아놀드 렌더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소니 픽처스에서 많이 써요. 즉 영화에서 우리가 렌더맨을 안 쓰겠다, 소니 픽처스에 있는 어떤 기술을 쓰겠다라고 하면 아놀드 렌더러를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3D Max하고 마야에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맥스가 좋다, 마야가 좋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좋은데 3D Max가 그나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D Max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깊이 배우시면은 마야로 가는데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3D Max를 배웠는데 업체가 마야를 원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지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그냥 공부를 하면 그냥 마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주로 뭘 쓰나요? 한글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렇죠? 한글로 문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외국계 기업에 갔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어요. 그쵸? 없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MS 워드를 써야 되죠. 즉 한글 프로그램을 잘하던 친구들은 MS 워드도 잘 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3D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시네마 4D 이런 거 있는데 시네마 4D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임팩터라고는 어도비의 애프터 임팩터라는 프로그램이랑 잘 호환이 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뭐 영상 편집 이쪽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네마 4D, 뭐 C4D 이걸 쓰기도 해요. C4D도 대부분 다 폴리곤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이 우리는 지금 핵심이다 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은 블렌더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블렌더. 들어본 적 있나요? 블렌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3D 그래픽 책이 전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블렌더 책도 같이 나옵니다. 항상. 그 다음에 튜토리얼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블렌더 프로그램을 왜 많이 쓰느냐? 왜 많이 쓸까요? 이거 공짜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그래픽 회사가 만들다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블렌더라고 쳐서 그냥 다운받으시면은 프로그램이 그냥 깔려요. 이게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관련된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혹은 되게 싸게 올려놓은 것도 많아요.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3D Max를 깊이 배우시면 블렌더 쓰는데 문제 없을 거고, 시네마 4D 쓰는데 문제 없을 거고, 마야 쓰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3D Max는 건축, 인테리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쪽에서는 거의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Max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다. 근데 3D Max나 마야를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좀 깔아서 쓰시면 될 거고, 앞으로 아놀드 렌더러가 박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아놀드 렌더러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맥스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랄까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3D 그래픽 과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3D 그래픽 과정.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형태를 만들겠다 그걸 물어봤냐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인데, 자,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3ds max죠. 그쵸? 3ds max예요. 자, 3ds max인데 이 3d max에서의 모델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디터블, 플라인.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그래서 선 편집이냐, 덩어리 편집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3D Max에서 에디터블 폴리만 배울 겁니다. 저는 스플라인도 배우고 싶은데요. 스플라인을 가르쳐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10번의 수업 시간 중에 폴리만 하더라도 되게 할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3D Max 예제가 있다라고 할 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스플라인이고 나머지 8개는 다 폴리 모델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폴리 모델링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학생들이 렌더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면 맵핑이라는 과정을 해야 해요. 맵핑 혹은 텍스처링, 텍스처 매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매핑이라는 것은 색깔이나 재질감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와서 밝은 데를 때렸다. 그럼 여기 빛이 있어서 밝은 데를 때렸다 하면 얘를 갖다 뭐라 하냐면 스펙큘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색상을 관장하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디퓨즈. 그 다음에 반사광이 나와서 어두운 데는 앰비언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밝은 데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매핑이 나올 거고요. 또 이제 뭐냐면 메터리얼이라는 단어, 재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맵이라는 단어 또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 리플렉션, 굴절, 리플렉션 이런 단어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또 배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델링이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델링보다는 매핑이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되면 재질감이나 그런 색깔 같은 걸 주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무슨 축을 쓰냐? 우리는 X, Y, Z 축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핑 할 때 뭘 쓰냐면 U, V, W 축을 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X, Y, Z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U, V, W 축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매핑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매핑 끝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라이팅, 빛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죠. 자, 빛에 대해서 세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또 하나의 과정이 들어와요. 무슨 과정이냐면 리깅이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리깅이라는 건 뭐냐면 뼈를 심는, 뼈를 장착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즉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뼈를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이 뼈를 다 쫓아가게끔 구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 그런 다음에 뼈를 숨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게 움직이니까 캐릭터가 움직인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심는 과정을 리깅이라고 합니다. 3D Max에서는 리깅에서는 뭘 쓸 거냐면 바이패드라고 하는 뼈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킨이라는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구속을 시키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뼈를 심는 과정을 알려드리는데 뼈를 심으면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다. 너무 슬프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깅이라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인데 라이팅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은 R, G, B 이렇게 돼서 얘가 뭐가 돼요? 합치면 화이트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가산법이라고 하죠.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잘못 쓰게 되면 하얗게 타버리고 빛을 잘못 쓰게 되면 어두워 컴컴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라이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델링, 매핑, 라이팅 이런 순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 라이트, 여름 라이트를 키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퓨즈에 해당하는 라이트, 얘를 필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앰비언트에 해당하는 라이트, 얘를 백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3포인트, 베이직 3포인트 라이팅 세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할 거고 라이팅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영상으로 한 장 한 장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렌더링을 할 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 뭐냐면 좀 더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해서 VLA라고 하는 렌더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되게 퀄리티가 확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리터치. VLA가 빛의 모든 현상을 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값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토샵으로 리터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포토샵이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링, 리터칭 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과정대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 그 중에서 3D Max에서는 뭘 하느냐? 에디터블 폴리라는 개념으로 모델링을 할 거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죠? 그쵸?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이제 오토데스크에 3D Max를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크랙 같은 파일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오토데스크 스튜던트라고 써보시면은, 이렇게 오토데스크 스튜던트라고 쓰시면은, Software and Service for Educa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뜰 거고요. 여기서 Get Product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Get Product. 그러면 학생용으로 제공되는 오토데스크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건 오바마 정부 때 교육용은 무료로 뿌려라 라고 했던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3D Max가 있고요. 나중에 마야 배워야지. 마야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데 이걸 다운받으시면 1년 동안 라이센스가 무료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다운받으면 또 라이센스가 또 1년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학생용을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당 1년 무료고 그 다음에 컴퓨터 2대까지 깔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 이걸 눌러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데스크 스튜던트라는 걸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이건 오토캐드 까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PPT로 만든 건데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아까 전에 에듀케이션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get product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왔어요.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sign in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그냥 회원가입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여기 create account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이름, 성, 이메일 주소, 똑같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쓰신 다음에 create account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D Max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사인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썼던 이메일로 이렇게 메일이 하나 오토데스크가 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까 썼던 이메일을 가보시면 이렇게 확인 메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다시 번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사인을 하다 보면은 나라와 직업을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학생들은 스튜던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쓰시고 학교 이름, 그 다음에 학업 분야, 그 다음에 입학연도, 졸업연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이름을 썼는데 학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등록을 안 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added in our record라고 해서 이 학교를 등록하겠냐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서 자신의 학교,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인지, 어디에 있는지, 해서 교육기관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 메일, 너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use another methods라는 걸 이용해서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토데스크에서 보내오는 이제 코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받으실 때는 사우스 코리아는 플러스 82 한 다음에 내 전화번호가 010이면 공짜를 떼고 나머지를 써주셔서 텍스트 메시지 넥스트에서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이거는 항상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면 설치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끝냈는데 이제 다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하나 뜰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너가 진짜 학생인지
아니면 교수인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증이라던가 아니면 재학증명서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하나 받으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하루 내지 이틀, 길어야 3일 안에 이게 승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으시면 전 2018인데 이렇게 스튜던트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머셜 버전하고 학생용 버전하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절차대로 다 승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스튜던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업은 예전에 찍었던 것들은 3D Max 2018 영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2021 버전을 쓰시겠다라고 많이들 하셔서 수업은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2018하고 똑같은 내용일 때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편집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이든 2021이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예제는 라이노 오토데스크 3D Max 7.0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있던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업체 쪽에서는 2018도 많이 쓰고요. 어떤 데는 2016도 써요. 최신 버전을 쓴다고 해서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 버전이 업이 되면 업이 될수록 프로그램은 더 무거워지고 많은 사양을 타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어떤 걸 할 거냐면 2021 버전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2021 버전을 할 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검은색 UI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시면 이렇게 검은색 UI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UI 구조가 처음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UI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안 바꿔도 돼요. 아니면 저랑 같이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로드 커스텀 UI 스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눌러보시면은 자, 디폴트 UI가 이렇게 검정색 UI 구조예요. 얘를 갖다가 암라이트 구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 구조로 바뀌어요. 이걸 다시 시작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안 바뀌고요. 다시 시작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는 이거는 지금 2021 버전부터는 이제 아놀드 렌더러가 기본 매터리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같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 맞나? 이걸 겁니다. 얘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거 아니구나. 자, 커스텀 디폴트 스위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맥스로 되어 있으면은 얘는 아놀드 렌더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매터리얼도 아놀드 렌더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맥스 레거시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구조 형태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UI 스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암 라이트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회색 구조. 이렇게 되면 검정색 구조, 닥하면 더 어두운 구조인데 암 라이트 구조로 쓰시는 게 여러분이 처음에 쓰실 때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매터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딱 눌러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원래 맥스에 있던 게 아니라 마야에 있던
그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로드 구조예요. 얘를 넣고 얘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한두 개 쓸 때는 괜찮지만 이게 굉장히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요. 자, 뭐 건축 인테리어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재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개 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 구조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슬롯 안에 구슬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부터 마야가 아닌 맥스가 쓰던 사람들이 쓰는 구조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 구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얘를 지그시 눌러보시면 여기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구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그시 눌러서 요걸로 할 거냐 요걸로 할 거냐인데 아마 요즘 나오는 책은 다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세이브하지 않고 다시 스타트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3D Max 같은 경우에는 멀티 랭귀지예요. 그래가지고 8개 언어가 같이 깔립니다. 굉장히 부담되는데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한글 버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쓰지 마세요. 영문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 다시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같이 하얀색 UI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처 같은 경우에는 3D Max 레거시 버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터리얼이 저랑 여러분이랑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2018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컴퓨터가 많이 부담될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스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Max 지금부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배웠죠? 그대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해서 그 커스텀 UI 디폴트 스위처를 바꿔주시고요. 지금 떴나요? 2021 여기 떴네요. 떴어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여기서 바꾸셔야 될 거는 2018 버전이군요. 2018 버전이었어. 2021 버전. 아직 뜨지 않았어요. 제 컴퓨터도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선생님 어떤 컴퓨터를 써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3D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뭐 배그라던가 여러 게임 하시잖아요. 게임이 잘 돌아가면은 그래픽 카드도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램은 적어도 16기가 이상 필요하고 CPU는 i5 이상이면 좋겠고요. 그래픽 카드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수업은 이게 2020년도 작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애니메이션 과정에 대한 그 시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링, 스컬핑 우리는 안 할 겁니다. 뭐 지브러시라던가 머드박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스컬핑은 안 할 거고 UV 매핑, 리깅, 그 다음 라이팅, 그 다음에 렌더링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렌더링. 그래서 평가 기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컨셉 디자인, 모델링은 어떻게 해라, UV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은 제가 쭉 할 거예요. 그 다음 매핑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오퍼시티 맵과 디퓨전 맵만 평가할 거고요. 리깅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할 거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복서 출신의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 있고, 사람이고 7등신이고 20대 후반이고 왼쪽 팔에 문신이 있고 뭐 민소매 티셔츠 뭐 이런 게 있고, 폴리건 카운트가 3만 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8,000개에서 1,000개 정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넘스라고 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넘스를 쓰시면 이게 4배수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개, 그러면 4, 8에 32, 32, 한 8,000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게임하고 있는 PC 게임 같은 것도 영웅 캐릭터,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도 8,000개에서 10,000개 사이로 만듭니다. 소품 같은 경우도 이것도 1,000개면 나중에 4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20시간 안에 20시간 안에 모델링하고 매핑하고 리깅하고 그 다음에 키 잡고 애니메이션에서 영상 1분짜리 영상까지 만드는데 20시간 동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심사위원을 자주 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뭐 3학년 애들이 많이 하는 대회인데, 전국 대회인데 여러분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2021 버전이 아직도 안 켜지나요? 2021 버전 켜졌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건 지금 뭐냐면 커스터마이즈에서 여기 디폴트 스위처 에서 레거시, 그 다음에 암라이트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그시 눌러서 우리는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1 버전 스튜던트 버전을 깔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넘스 모델링, 그 다음에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